시장 일행이 북미주 지역을 돌며 농산물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민구치소에도 할당제를 적용해 미리 수감할 인원을 측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짝퉁 의류를 유통시킨 한인이 포함된 전문 일당이 일망타진됐습니다. 메디케어를 통한 의료비 허위 과다 청구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 프로그램을 악용해 돈을 챙긴 일당에게 연방정부 예산 절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이미 권위 있는 품평회에서 최우수상과 최고 신미상을 받으며 우수한 품질로 인정받은 상주배가 미주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상주시장 일행은 북미주 지역을 돌며 상주배 홍보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우리 농산물도 우리가 대한민국 경상북도 상주시 성배경 시장을 비롯한 농특산물 홍보 판촉단은 캐나다 토론토를 시작으로 뉴욕 등 미주 지역에서 상주배 대미 수출 증대를 위한 홍보 판촉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뉴욕을 방문한 성 시장 일행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상주배 미 진출 판로 개척을 위한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주시는 이번 홍보 판촉단 파견을 통해 상주배의 홍보를 극대화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 바이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판로 개척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 시장은 상주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미주 시장에 진출해 지속적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고 품질의 농특산물 생산과 함께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주의 그 많은 친환경 농산물을 이제 우리 국내에서만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제적으로 해서 좀 더 농민들이 농사만 잘 지으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상주배는 내일 11시부터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에서 열리는 상주배 홍보 판촉 행사를 통해 직접 맛보거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인 합창단 부니엘 콘서트 콰이어가 매년 선보이는 핸델의 메시아 무대가 다음 달 링컨센터 에버리 피셔 홀에서 열립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창단 27주년을 맞는 한인 합창단 부니엘 콘서트 콰이어. 오라토리오, 칸타나 등 성교음악 전문 합창단으로 뉴욕, 뉴저지 최고의 한인 성교 합창단입니다. 특히 이들이 매년 12월에 선보이는 핸델의 메시아 전곡 무대는 합창단 최고의 무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합창단은 전체가 기독교인이고 또 음악 중에 음악이 핸델 메시아고 성경을 음악으로 만들어놓은 음악 성경이기 때문에 특히 12월 달에 음악 레퍼토리로는 핸델 메시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핸델 메시아 연주 오셔서 2013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2014년에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부니엘 합창단뿐 아니라 4명의 솔로이스트들도 협연합니다. 특히 남자이면서 여성의 아름다운 고음을 내는 카운터 테너의 세계적 테너인 호세 레모스가 감동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올해로 30회를 맞는 이번 부니엘 콘서트 콰이어 메시아 공연은 오는 12월 8일 저녁 7시 30분부터 맨해튼 링컨센터 에버리 피셔 홀에서 열립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마구잡이 할당제가 또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할당제는 교통티켓 남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불신 검문에서도 문제로 드러난 바 있는데요. 중범죄자도 아닌 이민자들이 마구잡이로 잡혀 구치소에 수감됐던 원인이 할당제 때문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전국 이민구치소에 매일 수감해야 할 할당 인원이 미리 책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국 공영방송은 지난 19일 웹사이트를 통해 이민세관 단속국의 구치소 침상 의무 할당 규정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2009년부터 구치소 침상 의무 할당이란 규정으로 매일 전국 250여 곳 이민구치소에 3만 4천 명을 수감하도록 한 것입니다.
연방의회가 국토안보부 예산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삽입한 이 규정은 중범죄자가 아닌 이민자들을 마구잡이로 구치소에 수감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또 이로 인한 막대한 세금도 낭비됐습니다. 현재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3분의 2 이상이 경범죄나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임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13에서 2014 회계년도 이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예산안 수정안으로 상정됐으나 구치소를 운영하는 민간업체들의 로비에 밀려 부결됐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이민구치소 수감자 1인당 하루 수감 비용을 $122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권익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평균 수감 비용은 $164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더해 연방하원은 국토안보부가 요청한 예산보다 많은 $20억 2,600만 달러를 수감시설 운영 비용으로 승인했습니다. 짝퉁 의류를 유통시킨 한인이 포함된 전문 일당이 일망타진됐습니다. 불법 기업을 운영하면서 매년 $10,000만 매출을 올렸습니다. 중국으로부터 가짜 유명 상품 의류를 수입해와 미 동부 일원에 판매해온 이자켈러와 퀸즈 오클랜드 가든 거주 한인 이모 씨를 비롯해 모두 12명이 퀸즈 검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퀸즈와 브루클린에 대형 창고를 두고 불법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년 $10,000만 이르는 매출을 올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검거 과정에서 약 $500,000의 현금과 짝퉁 제품이 들어있는 1000여 개의 박스를 증거품으로 압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 조직은 우선 중국에서 상표가 붙지 않은 랄프 로렌 폴로와 놀스페이스 등 유명 의류 제품들을 수입한 뒤 미국 내에서 가짜 상표를 붙여 유통시키는 수법을 이용해 왔습니다. 경영진과 수입업자, 구매자, 테일러, 세일즈와 마케팅 담당자 등 각자의 역할을 세분화하는 등 치밀한 방식으로 감시망을 피해왔습니다. 가짜 상표를 다는 테일러 역할을 맡아온 김 씨는 불법 기업 운영과 상표 도용 1, 2급 등 총 5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총 $100,000의 보석금이 책정된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 씨 등 주요 조직원 12명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5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학생의 동반 가족에게도 쉽게 학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동안에는 동반 비자를 받고도 유학생 비자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따로 유학생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어제 외국인 유학생의 동반 가족들이 별도의 학생 비자 없이도 미 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연방 관보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F1이나 M1 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으로 F2 비자나 M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의 배우자나 자녀가 따로 유학생 비자를 받지 않고도 I-2원이를 발급하는 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동반 가족은 풀타임 학생으로 재학하지는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안보부 학술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연방 관보에 게재된 후 60일간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한편 유학비자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 또는 동거 목적의 비자인 F2, M2 또는 J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 비자 소지자는 주 신청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동안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반 비자 소지자는 주 신청자가 그 법적인 체류 기간을 끝냄과 동시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메디케어를 통한 의료비 허위 과다 청구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 당국과 민간 조사 기관들이 의료 청구 사기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이 메디케어 사기 방지 단속 전담반인 시니어 메디케어 패트롤 팀을 가동했습니다. 단속팀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단속을 병행하고 노인들에게도 적극적인 신고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메디케어 사기는 환자가 받지 않은 진료 또는 각종 검사를 추가하는 식의 방법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례들은 한인 등 소수의 이민자 환자가 영어로 된 청구 내역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는 영수증 차원의 청구 내역서가 발송되지만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같은 의료비 과다 허위 청구는 병원뿐 아니라 약국과 물리치료, 의료기기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게 연방 당국의 설명입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연 600억에서 900억 달러에 달하는 메디케어 사기 행각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메디케어 사기 행각이 발각될 경우 해당 의료 관계자는 물론 사기에 동조한 환자까지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푸스탬프가 크레딧 카드 형태로 바뀌면서 일명 깡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아나 어린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인 윅은 아직도 바우처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요. 윅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당국이 앞으로 윅 프로그램 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어제 뉴욕시에서 델리 그로서리 등을 운영하며 푸스탬프 사기 행각을 벌여온 중국계 일당이 국토안보부와 뉴욕주 검찰, 뉴욕주 보건국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한인업주들의 주의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그로서리를 운영하는 찬모와 잭모, 앵모 씨 등 7명과 브루클린 6명, 맨해튼 3명 등을 포함해 모두 16명의 업주가 연방정부 예산 절도 혐의 등으로 전격 체포됐습니다. 또 이들이 운영하던 19개 업소와 19개 은행 계좌도 몰수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여성, 유아, 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 윅의 푸스탬프 소지자에게 액면 금액의 80에서 85%의 현금을 내준 뒤 정부로부터 100% 환불받는 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지금까지 총 3천만 달러의 불법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게는 돈 세탁, 모의 등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기금 사기 모의는 최고 1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구직자가 직업을 찾기에 가장 좋은 도시는 호보큰으로 나타났습니다. 퍼라무스와 리치우드도 3위와 4위를 차지하면서 버겐 카운티가 일자리 찾기에 좋은 카운티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8일 금융정보 제공 웹사이트인 너드월렛닷컴이 발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 발전 속도와 거주 조건, 주민들의 고용 상태 등을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호보큰이 구직자들이 직업을 찾기에 가장 좋은 도시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허드슨 카운티 호보큰은 뉴욕시 맨해튼 건너편에 위치해 있으며 스티븐 공대와 호보큰 대학병원을 비롯해 크고 작은 회사들이 많이 있는 타운입니다. 주민들의 실업률은 4.4%로 낮으며 특히 호보큰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노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체 고용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직에 좋은 타운 2위에는 오션 카운티 레이크우드 타운 일부인 레이크우드, 3위는 버겐 카운티 퍼라무스, 4위에는 역시 버겐 카운티 리치우드가 올랐습니다. 5위부터는 미들섹스 카운티 뉴 브런스윅, 맘머스 카운티 프리폴드보로, 버겐 카운티 페어런 등이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 구직에 가장 좋은 베스트 10에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겐 카운티 타운이 4개나 자리 잡아 주목을 끌었습니다. 관계자들은 버겐 카운티의 경우 뉴욕시와 인접해 있는 데다 이민자 커뮤니티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관련 기업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직 기회가 많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